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5.18 기념행사위원회에 5.18 공법단체들이 빠져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조속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연일 투쟁에 나서고 있는 지역의 시민단체 등의 응원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성인 학습자가 급격히 늘면서 대학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 개체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45주년을 맞는 만큼 기념행사위원회는 각별히 신경 써서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5.18 공법단체들이 행사위원회에서 빠져 있어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거대한 태극기와 5월을 상징하는 깃발을 선두로 시민 500여 명이 행진합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5월 광주에서 만납시다. 5.18이라는 역사와 가치가 영원히 뿌리내려 생동할 수 있도록 45주년을 맞이한 5.18 기념행사의 주제는 다시 만난 5월입니다. 용기와 연대의 상징인 5월로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올해 5.18 기념행사위원회에도 5월 공법단체 3곳은 빠졌습니다. 추모제나 전야제 등 행사 프로그램 일부를 맡아 진행하지만 주축으로 활동하진 않는 겁니다. 각기 다른 단체 60여 곳이 참여하다 보니 5.18 공법단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5월 단체는 행사의 큰 틀이 집회 형식에서 벗어나 대중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5.18 단체는 봉사하고 선양하고 이런 데 노동단체로 지금 그렇게 변질이 되고 있지 않느냐. 투쟁을 앞세우는. 이렇다 보니 5월에 한정하지 않는 전국적인 5.18 행사도 별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거듭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독자적인 기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행사위는 5.18 공법단체들이 행사위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하나 될 겁니다. 광주는 대동정신으로 늘 하나가 되어 왔기 때문에 5.18 45주년 행사는 하나가 돼서 잘 치러질 거고 소통하고 있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으로 5.18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역사회의 긴밀한 소통과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권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먼지는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환기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때이른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는 12.3 계엄이 발생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는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연일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향해 시민들의 응원과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대낮 광주 도심 한복판, 내란 세력 청산, 윤석열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광주 비상행동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권과 극우 세력을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다수가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시하여 이번 주 내에 반드시 윤석열의 탄핵을 결정하기 바란다. 법조계에서도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과 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국민의 불안을 비상계엄 때보다 더 가중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하였고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광주 시민단체는 대통령 파면에 힘을 보태달라며 매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냅니다. 빨리 뭐가 됐든 결과가 나와서 좀 한국이 안정화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리 높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에 써달라며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광주 출신의 재미교포 사업가가 고향을 방문한 뒤 탄핵 집회에 써달라며 $1,000를 시민단체 측에 전달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는 이번 주 헌재의 결정이 없으면 주말 상경 집회에 대규모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대학까지 철야 농성과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는 주말에는 서울에서 전국 총력 투쟁이 열립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농성장이 목포 평화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시민들이 앉을 자리와 함께 손피켓과 난로, 음료수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지난 10일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매일 저녁 7시마다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탄핵될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결의했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혹시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석방된 데 보고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래 가는가 한숨만 나오고,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같다. 이 나라 장래가 너무 걱정스럽고. 대학 교수들도 시국 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금껏 구속 기간을 일자 단위로 세우다가 윤 대통령에게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 그리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왜 하필 윤석열의 판결에서부터 지켜지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남 지역 5개 정당과 60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전남 비상행동도 긴급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즉각 파면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도민과 함께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 전남 비상행동은 오는 토요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집중 윤석열 파면 촉구대회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정부의 조건부 모집 인원 동결에도 지역 의대생들의 복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에 따르면 신학기를 앞두고 복학한 의대생은 30여 명에 그쳐 재적 인원의 80% 가까운 의대생들이 아직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대 의대 역시 신입생을 포함한 재적 인원 878명 가운데 190명만 재학 중입니다. 정원, 증원으로 입학한 올해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신입생들도 신입생 필수 과목만 수강하며 수업 거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18 단체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한 보훈부를 전남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훈부가 5.18 단체들에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낙인을 찍은 압박 공문을 발송한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정치적 편향이자 헌법 가치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또 말썽입니다. 쫓아내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개체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는데요. 관계기관도 관리할 여력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둘지 아니면 또 쫓아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은 풀렸지만 섬은 마치 폭설이 내린 것 같습니다. 푸른 잎이 얼룩처럼 보일 정도로 나무는 민물가마우지의 배변에 하얗게 말랐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인근 쌍둥이 섬과 비교해보니 차이는 더 큽니다. 한 3년 됐을 거예요. 저 섬이 망가져버려. 마을의 명문인 상증도가 가마우지의 서식터가 된 지는 꽤 됐지만 최근 들어 개체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식어민들에겐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 가마우지나 이런 놈들은 막 배가 이렇게 그냥 한 10마리 정도 막 그때는 잡아먹고 그러는 거죠. 앞서 여수시는 인근 장군도의 둥지를 튼 가마우지를 잡으려고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총으로 포획하고 앉지 못하게 그물도 덮었습니다. 가마우지는 장군도를 떠났지만 일부는 이곳 상증도로 서식지를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말라버린 섬, 국가 소유의 무인도여서 오랫동안 이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 소유의 장군도와는 달리 상증도는 산림청 관할의 땅이어서 여수시도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생태계 복원에는 공감하지만 오염된 땅과 나무를 씻어내고 가마우지를 포획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식생을 복원하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철새로 인한 피해지 복원이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산림청이랑 좀 더 상의를 해서 일각에선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할수록 수가 더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마우지의 서식 환경과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한 뒤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야생동물인 게 어느 정점까지 자기네들 개체수가 딱 올라가면 쭉 일정하게 그 개체수가 유지되게끔 하려고 하는 수단들이 다 있거든요. 장기로 얘네 습성을 파악한 후에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수뿐만 아니라 경남과 전북, 강원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민물 가마우지. 단순히 서식터를 파괴하는 방법으론 가마우지 개체수를 줄이는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생태학적 접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해남경찰서는 최근 해남의 한 농장에서 63마리의 소가 폐사한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30대 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농장주가 최근 일정이 있어 관리를 못했다고 진술한 점과 폐사한 소들의 야윈 상태 등을 토대로 관리 소홀로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15분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3분 만에 진화됐지만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던 주민 등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충전하던 캠핑용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성인 학습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길어진 평균 수명만큼 은퇴 후를 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실용적인 학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 별도의 입학 전형을 마련해 정규 과정으로 운영하는 대학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한 대학 캠퍼스. 불이 켜지는 강의실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교수님의 유쾌한 인사말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합니다. 학생들은 30대에서부터 65세 고령자까지 20명 남짓. 4년제 정규 학사 과정에 입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인생 2막을 꿈꾸고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좀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지금 제가 이 과정을 이수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 제 어떤 노년에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이 늦깎이 대학 생활을 시작한 이유는 불안한 미래와 정보에 대한 갈증 때문. 사회를 경험하면서 젊은 시절 배우지 못했던 실용적인 학문에 대한 갈증이 생겨났고 80세를 훌쩍 넘긴 평균 수명을 고려하며 지금부터 배워야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입니다. 일을 다니고 있다가 이제 좀 배워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좀 다니다 보니까 좀 공부도 재밌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런 추세를 반영해 대학들도 평생 교육이 아닌 30살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성인 학습자 전형을 마련하는 등 입학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전공도 사회복지와 뷰티, 영양식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 위주로 배치했고 120학점 이상 이수해야 했던 졸업학점도 100학점 이상으로 낮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한다면 또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실험 과정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2년차 정규 지금 과정 안에 이렇게 5개 학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국적의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해 순천을 찾았습니다. 외국인 교육생 유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웹툰 글로벌 캠퍼스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웹툰 센터 2층에 있는 웹툰 기업의 사무실. 유럽과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 4명이 자리에 앉아 새 컴퓨터를 작동해봅니다. 지난해 만화의 도시로 알려진 프랑스 앙굴렘에서 웹툰 아카데미를 수료한 예비 작가와 웹툰 PD들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웹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순천에서 전문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Moi j'aimerais continuer à faire le projet que j'ai commencé en France, qui est du coup un webtoon un peu d'action et tout ça, et reprendre ce que j'avais commencé pour améliorer et faire quelque chose de solide. 웹툰 유학생들이 순천에 머무는 기간은 약 2달. 글로벌 웹툰 기업인 캐나즈가 원고 제작과 캐릭터 발굴 등의 전문 교육을 맡고 순천시는 교육생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와 교육 공간 등을 지원합니다. 웹툰 작업 기술과 창작 기술을 배우게 될 텐데 물꼬를 처음 트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와 아시아, 일본까지 여기로 이제 선진 기술을 배우러 오게 될 겁니다. 교육생들은 2달간의 전문 교육이 끝나면 우리나라나 해외 플랫폼을 통해 정식 웹툰 작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웹툰 기업 캐나즈는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웹툰 아카데미를 열어 외국인 교육생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국 웹툰이 단순하게 이제 해외 수출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한국 웹툰의 어떤 제작 시스템들이 해외로 나가서 현지에서 작가들을 육성하고 그 작가들이 이 웹툰 생태계 안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순천시와 웹툰 기업들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교육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나빠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4,000명 줄어든 반면 실업자 수는 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59.8%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실업률은 3.4%로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000명 줄어든 반면 실업자 수는 6,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9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와 수소자동차 12,000여 대의 구매를 지원합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8,400여 대로 가장 많고
화물차 2,800여 대, 버스 80여 대 등이며 구매 보조금은 한 대당 승용차는 최대 1,400여만 원, 화물차는 2,400만 원 등입니다. 승용차 구매 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전기 택시는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첫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됩니다. (12.3) 비상계엄이 골목상권 등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00일을 맞아 MBC 경남 이상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창원의 한 음식점, 자연산회의 생선찌개, 멸치쌈밥으로 유명한 이 음식점은 기관 단체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평일도 예약이 많아 달력에는 예약 내역이 빼곡했지만 지난 연말부터는 예약 없는 날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다 다른 날도 꽉 차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중간에 좀 비어 있는 날이 있네요. 예전엔 다 찼지 이거. 적을 데가 없어서 이제 포기도 할 거예요. 특히 12.3 비상계엄 때부터는 연말 연시 모임이 크게 줄었고 3월이 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최근엔 마치는 시간을 1시간 당겼습니다. 5분이고 그 자주 식사하고 오거든요. 그 코로나 때랑 이 지금이랑 비교하면 그럴 때는 낫다. 비상계엄이 있던 12월 골목 상권에 연말 특수가 사라져 숙박 음식점업 생산은 3.1%나 줄어 34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재화의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1년 전보다 3.3% 줄었고 내수 부진에 계엄까지 겹친 지난해 연간 소매 판매액 지수는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내수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하락할 걸로 분석했고 비상계엄이 있던 작년 4분기 GDP 하락분까지 합치면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당장 6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계엄 여파로 위축이 됐던 소비 심리는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 전망처럼 비상계엄이 국민들의 경제 심리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고 내수 시장 회복을 더디게 만든 요인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1년의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하반기 중에는 여기에 예측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트럼프발 불확실성까지 우리 경제는 대내외에서 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지난 2010년부터 개최한 굿음악축제를 진도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올해 6월에 열리는 굿음악축제에 일본과 베트남 무속단체를 초청해 인류 보편 문화인 굿의 다양성과 가치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남해안 5구굿을 초청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굿 음악을 세계 현대적으로 해석한 버스킹 공연과 특산품과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문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이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군민들에게 최대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탄소 배출을 줄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전년도 대비 감축률이 5% 이상일 경우 현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정과 학교, 상업시설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황사가 유입되면서 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모든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내일까지도 황사가 관측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오늘은 가급적 환기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7도로 어제만큼이나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때이른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 5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으로 매우 포근합니다. 한낮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20도를 웃돌면서 정말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주말 사이 봄비가 지나겠고 일요일부터는 또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